숲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줍니다.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국립횡성숲체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제1호 산림교육센터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숲속을 누비며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소리가 나무가 다 달라. 다시 한번 해볼까? 삼번나무, 박달나무, 낙엽송. 요거는 산소고 요거는 이산화탄소라는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 나무죠. 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다시 이렇게 산소를 짠 하고 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숲에서 좋은 느낌은 여기 이 친구, 이 산소로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고 산소를 내뿜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바로 이런 상식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각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목표를 정하고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을 탄소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은 증권처럼 서로 사고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저장한 나라가 유리해지는 것이죠. 나무와 숲은 우리에게 일생 동안 푸른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 수명이 다한 후에도 목재로 쓰여 인간에게 보탬이 됩니다. 원주의 한 목조주택 건축 현장. 미리 재단된 나무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며 집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둥과 보의 홈을 맞추며 골조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오랜 재택근무, 집값 인상, 층간소음,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덕분에 목조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한옥과 같은 중목구조 방식입니다. 크고 굵은 나무라서 화재에 오래 버틴다고 합니다. 중목구조 목조주택은 기둥과 보의 두께가 크고 두껍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표면만 일부 타는 탄화층이 형성되어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화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배출이 없어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산 목재 유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목재유통센터. 저온 건조 장치에서 건조를 마친 목재는 구조용 집성판 CLT로 만들어집니다. CLT는 나무판을 서로 직각 방향으로 어긋나게 붙여 강도를 높인 건축 자재입니다. 철골보다 강해서 건축물의 구조재로 쓰이죠. 국산 목재 수요는 공공기관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에 많이 쓰였고요. 휴양림의 숲속의 집, 그리고 숲체원이나 치유의 숲의 데크로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귀농귀촌 인구들이 좀 늘어나면서 민간 건축에도 국산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 목재는 우리나라의 사계절 기후 조건에 알맞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목재 공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입 목재와의 가격 차이도 많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 목재로 사용하면 나무가 흡수했던 탄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무에 저장된 탄소는 목재로 사용할 때도 계속 나무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잘 활용하면 탄소를 더 오래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무는 나이가 많이 들면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숲을 지키기만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사용하고 묘목을 심어 젊은 숲으로 가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목재를 탄소 저장고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 자재로 쓰는 겁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찾은 원주. 목구조를 올리던 집이 단장을 마쳤네요. 30여 년 동안 구규림 관리소에서 근무한 김창한 씨는 이제 그곳에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나무를 짓고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저희들도 가서 자고 이러면 아주 공기 좋고 그래갖고 내가 나도 퇴직하면 이제 나무로다 이제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남 진주시 작은 마을들에 목조 건축물들이 하나둘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주시가 친환경 목조 건축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 건축물을 나무로 짓고 있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완성된 것만 넷. 공사가 진행 중인 곳과 설계 중인 곳도 여럿입니다. 작년에는 산림청에서 공공 분야 목조 건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주시 총괄 계획가인 최사명 건축가는 국내 목조 건축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목조 건축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1000년을 넘게 이렇게 목조 건축을 지속해 왔었는데 최근 어떤 100여 년 만에 어떤 콘크리트로 이렇게 목조를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목조는 우리가 콘크리트도 알고 철근도 알고 철골도 알지만 나무를 너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이용이라는 것을 섞어서 쓰면 됩니다. 잘 모르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콘크리트로 중요한 골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을 나무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목조 건축을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철골 같은 다른 재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에너지나 외국산 목재를 들여올 때 운반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산 목재로 목조 주택을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목재는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는 걸까요? 대략 16cm의 나무 정육 면체는 탄소 1kg을 저장합니다. 목재 성분의 절반이 탄소라니 생각보다 꽤 많은 양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종합연구동 건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건물입니다. 과연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을까요? 탄소 1g을 저장하고 있는 주사위 크기의 나무 정육면체를 쌓으면 약 1억 4천만 개, 탄소 417톤입니다. 중경승용차 174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 숲의 나무들이 나이테가 굉장히 조밀합니다. 그래서 강도라든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게 우리 국산 목재고요. 특히 외국산 목재에 비해서 나무의 향도 굉장히 진하고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탄소 배출권도 인정받고 기후위기 저감에 기여하는 그런 좋은 길입니다. 국산 목재를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는 억소리 나는 몸값을 자랑하는 시수말과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하는 어린 말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들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훈련장, 실내 언덕주로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완만한 경사에서 훈련하면 말의 근력이 효과적으로 높아져서 실력이 뛰어난 말도 잘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약 한 60여 곳에 실내외 언덕주로가 있고요. 경마의 본고장이나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시설로, 훈련 시설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눈길이 갑니다. 실내 언덕주로의 바닥이 흙이나 모래가 아닌 나무칩이네요. 모래주로 같은 경우는 말에 아주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한테 굉장히 무리가 가죠. 근데 우드칩의 이 장점은 뭐냐면
말한테 훈련 강도는 평균주로 봐도 강하게 할 수 있고 말한테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기수가 낙마를 해더라도 다칠 염려가 없고 말한테는 훈련들을 하면서 큰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른 자재에 비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 나무칩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3가지 사이즈로 제작한 나무칩을 차례로 두껍게 깔아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편백나무를 대신할 우리 나무로는 소나무가 선택됐습니다. 김 양식장에서 4, 5년씩 바닷물에 잠겨있는 해태목 소나무에서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비용은 더 낮추고 기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애써 자란 나무를 큰 목재만 사용하기엔 아깝겠죠. 그래서 갖가지 아이디어가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범한 벌채 현장은 아니라는데요. 수정갱신하려고 벌목을 했는데요. 벌목을 하고 남은 원목을 뺀 나머지 가지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원목으로는 쓸 수 없지만은 이걸 그대로 내두면 산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올 시 하천으로 올려 들어가 나중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나무를 심을 때 그 자리에 나무를 더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뭇가지는 경제성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덕꾸러기였던 부산물들도 쓰임이 생겼습니다.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가득 실은 트럭이 그 방법을 찾아 떠납니다. 버려진 나뭇가지들이 도착한 곳은 한 목재 가공업체. 이곳에서는 산림 부산물로 목재 펠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쇄 톱밥을 압축해서 만드는 목재 펠릿은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70년대 미국에서 대체 에너지로 개발됐습니다. 그동안 화석연료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보드나 종이 원료로도 쓰여지지 못하던 그런 바이오매스를 그러면 그 연료로 쓰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그런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목재 펠릿을 만드는 이런 일에 이제 우리나라는 도전을 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돼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쓸모 있는 나무, 쓸모 없는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잔가지까지 사용한 뒤에도 아직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수피, 나무 껍질입니다. 분쇄해서 톱밥을 하고 동일한 입자로 만들어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다 그렇게 보는데 경제성 부분에서 한 50%의 가격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뛰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나무의 12% 정도가 껍질인데 큰 목재를 잘라내고 버려지던 껍질로 수피 톱밥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톱밥은 축산 농가로 갑니다.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죠. 시돼지가 살고 있어 위생관리가 더욱 철저한 이 농장에서는 분뇨를 모아 정화 처리한 다음 수피 톱밥과 섞어줍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한 차례 발효를 거친 뒤에 퇴비 공장에서 6개월 이상 완전 발효하면 수피 톱밥은 유기물 함량이 높은 친환경 퇴비로 재탄생합니다. 나무 껍질이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서 발효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악취 제거가 확실히 덜합니다. 20-30% 정도.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수피톱밥을 원하고 한번 써보신 분들은 계속 쓰게 돼 있어요. 농가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숲속이 바빠집니다. 본격적인 숲 가꾸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엔 울창하고 아름답기만 한데 이 나무를 왜 잘라내는 건가요?
밀도가 높은 숲이면서 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소나무 단순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소나무 단순림은 산불에도 취약한 숲이 될 뿐더 이제 병해충이 들어왔을 때 병해충에서도 좀 취약한 많이 이런 숲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정 밀도를 솎아주는 경향이 있고요. 밀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러게 되면 나무가 수고 경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위로만 올라가는 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밀도를 솎아줌으로써 나무는 이제 직경, 옆으로도 생장할 수가 있고 우량 대경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솎아배기를 하게 됩니다. 건강한 숲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나무를 심은 후에는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베기, 가지치기, 속가배기를 하며 가꿉니다. 노령기의 나무는 수확해서 사용하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다시 심는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림 순환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무도 나이가 들면 점차 생장이 떨어지고 탄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조림을 해서 전체 숲의 65%가 31년에서 50년생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나무가 나이가 들면서 흡수량이 떨어지고 생장량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저희가 보통 우리가 인구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 노인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젊은 인구가 적은 어느 특정 연령대에 너무 많은 숲이 몰려있는 반면에 젊은 숲의 비율이 너무 적은 거죠.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에 조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20대 이제 젊은 숲이 전체 면적의 6%밖에 되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 젊은 숲을 계속해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숲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림 순환 경영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숲을 가꿔 나가야 합니다. 숲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산지 중 국유림과 공유림은 겨우 30% 남짓입니다. 그래서 숲의 건강한 성장과 순환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노력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 임업인들은 이 산을 개간해가지고 아니면 또 밭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후치뽕도 심고 목단도 심고 재배를 많이 하는데 농약도 안 합니다. 친환경으로 해요. 농사짓기 정말 힘듭니다. 장혜주 씨는 해발 700m에서 여러 작물을 키우는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자연재해로 힘이 들 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농업이나 수산업 등 다른 생산자들은 환경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여러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임업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 산을 지켜온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임업인들이 산을 포기하고 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업의 그런 그 공익 가치를 인정한 직불제가 도입이 된다면 온실가스 흡수라든가 자연재해 방지 그리고 산림 휴양 증진 등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 가치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숲은 인간에게 좋은 것만 줍니다. 장기화된 팬데믹은 그 어느 때보다 숲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부는 데니까 여기는 장식하지 말고 이쪽에. 전원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들도 많아졌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산림복지 인프라도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정이 너무 밝은 게 눈에 보였고요. 신나게 뛰어놀고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걷는 것도 조심스럽고 층간소음 때문에 그랬는데
천천히 걸어, 살살 걸어 이런 말을 안 해도 돼서 네, 너무 신나게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숲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숲을 아끼고 가꾸고 잘 사용하는 것은 숲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역할입니다. 어린 숲이 청년이 되고 노년을 맞이하듯이 그 곁에서 인간도 세대 교체를 하며 더불어 살아갑니다. 건강한 산은 우리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오늘의 숲은 내일의 희망입니다.